예, 안녕하십니까. 키스텝 정책기획실장 차도원입니다. 예, 지금부터 지난 9월부터 시작된 과학기술정책 미래포럼의 마지막 회인 제4차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도연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서울 시내에서 유명한 결혼식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신부 대기실에 앉았다 와갖고 굉장히 즐거운 인생에서 제일 즐거운 일이 결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토론회에서 그런 좋은 결론들 그런 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포럼에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가 준비한 과학기술정책과제 토론회에 좌장을 맡아서 토론을 이끌어 주실 최석준 교수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올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이제 그냥 잘 사는 것, 더 잘 사는 것, 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풍족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삶을 향유하는 것, 아마 그런 것이 이제 목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선진국다운 그런 목표겠지요. 그래서 결국 과학기술도 이제 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 추세에 발맞춰서 과학기술 자체도 변화해야 되고요. 과학기술 정책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과학기술이 경제 발전을 위한 산업기술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풍요로운 삶과 사회 전반에 걸친 이런 지속적인 성장 뭐 이런 데 더 큰 비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결국 과학기술의 역할이 예전보다 더 확대되고 더 커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류 문명이 싹튼 이래 사실 이 발전의 근본, 원동력은 과학기술 아니었습니까? 특히 20세기 들어서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 등등 우리들 생활은 과학기술 덕택에 혁명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과학기술은 우리 그야말로 일상생활 속에 녹아 들어와 있고요. 또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무려 31개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만큼 과학기술은 국정 전반에 확장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목표를 하나 보니까 모든 부처에서 결정을 과학기술의 그런 합리성에 기초를 두어서 결정하게끔 하는 것,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미국 과학기술의 목표로 제시가 돼 있는 거 보고 저희도 결국 그 정도로 과학기술이 이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이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또 많은 분들께서 그동안 이미 좋은 충고, 조언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만든 그리고 함께 준비하고 있는 향후 5년간의 과학기술 분야 중점 정책 과제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국민 만족 6개 과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데 이어서 오늘은 국가 활력 6개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시해 주실 의견은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국가과학기술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순서로 금일 축사를 해주시기로 하셨던 대통령실 유명희 미래전략기획관님께서 좀 급작스러운 국정으로 불참을 하셨습니다. 그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으셨고요. 금일 논의 예정인 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바라본 6개 국가활력 정책과제는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1월 13일에 개최된 제3차 미래포럼에서 발표한 국민만족 정책과제 연장선상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장진규 정책국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난 3차 때 4차 미래포럼에서 그 국민만족 6개 과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국가활력과제 6개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이제 잠재 많이들 그 들어보신 얘기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잠재 성장률 하락이라든가 이 국민소득의 정체 등등 많은 경제 문제가 요즘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 복지 확대라든가 일자리 창출 이런 거에 대한 이 국민적 요구가 크게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과학기술의 역할 좀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새로운 활력을 넣고 또 국민적 관심이 높은 그런 사회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 어떤 삶의 질과 또 나아가서 경제가 그 동반 함께 성장하는 그런 창조적 R&D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제가 설명드렸던 건데 지금 과학기술 패러다임이 이런 방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목표라는 게 과학기술의 목표라는 것이 주로 이제 경제성장, 산업개발 중심으로 갔었는데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질과 국민의 삶의 질과 경제 성장이 같이 고려되는 그런 목표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략은 그동안에 이제 선진국 취역형 전략에서 이 창조형, 기술 선도형으로 나아가는 그런 전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R&D의 양극화 현상에서 좀 더 균형 잡힌 그런 R&D 성장이 또 하나의 전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과거에는 기술 획득 중심에서 이제는 사회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그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이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 분야에서도 그 양적인 확대에서 질적인 효율화를 도모하는 그런 이 패러다임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국민만족 6개 과제, 국가활력 6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국민만족 6개 과제는 참조를 하시고요. 국가활력 6개 과제는 여기서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활력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 정부 예산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해서 미래를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교육이라든가 사회복지 등과 같이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이 대규모 재정 소요가 발생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저성장 시대로 본격 진입함에 따라서 이 미래에 투자가 되는 미래를 대비하는 그 투자인 R&D 예산이 위축될 그런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R&D 예산이 위축될 경우에 우리나라의 이 성장 잠재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 경제 성장에 큰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그런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기존의 R&D 영역은 주로 기초 연구라든가 전통적으로 산업기술 이런 거 중심이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문제 해결이라든가 서비스 산업까지 이 R&D 영역이 넓게 확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과제로 정부 총 지출에서 R&D 투자의 목표치를 이 법제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참고 자료를 말씀드리면 중국의 경우인데요. 중국의 과학기술 진보법 제59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과학기술 투자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킨다.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 증가폭은 국가 재정의 경상 수입 증가폭보다 높아야 한다. GDP 대비 연구할 투자 비율을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점차적으로 제고한다. 라고 중국 과학기술 진보법 제59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안정적인 R&D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 정부 총 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도록 과학기술 기본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로 이 R&D 투자 효율성 제고 노력도 지속적으로 경주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R&D 사업의 사전 기획을 강화한다든가 유사 중복을 조정한다든가 예산과 평가 간의 연계를 강화시킨다든가 질 중심의 평가를 수행한다든가 이런 R&D 전주기에 걸친 투자 효율성 제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로 이 정책 분야별 균형적인 그런 R&D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수요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 중기 계획 수립할 경우에 정책 분야별로 이러한 정책 분야별로 R&D 투자 목표치를 설정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가 활력 두 번째 과제입니다. 그 10년 이내에 국민소득 4만 불 시대의 도약을 위해서 새로운 경제 성장팔 여는 10대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현황 및 문제점인데요. 그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후발국의 추격 가속화되고 있으면서 이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나아가서 그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한 실질적인 효과는 미흡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은 기술 공급자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이 성과의 실증 및 활용성이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서 신산업 개척 그리고 세계적 우월성 확보 등 이 양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미래 트렌드라든가 시장 전망,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효과, 또 국내의 기술 수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산업을 개척하는 분야, 그다음에 세계적 우월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분야, 이 2대 추진 분야를 구분해서 선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저희 국가위에서 과학기술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하면서 약 158개의 중점 기술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158개 중점 기술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신산업 개척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5년 동안 적극적으로 투자한 후에 시장 규모가 최소 한 1조 원 이상 그 신규로 그 확보될 수 있는 그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컨대 여기 예시된 것처럼 융합 소프트 분야라든가 스마트 소재, 의료, 신약, 에너지, 거대 기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세계적 우월성 확보 분야는 그 이 민간 기업의 역량은 상당히 높지만 기술력과 위해서 혁신과 원천 기술 확보가 필요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라든가 반도체, 선박, 자동차 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10대 그 사업에 대해서 먼저 국가 차원의 범부처 공동 추진체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범부처 공동 기획과 관련해서는 그 사업 총괄 기획에서는 국가의 주도하에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 추진 분야를 발굴하고 세부 사업 계획은 사업 추진 분야별로 부처 간 역할을 분담해서 기획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겠습니다. 또한 유연한 사업 추진체 구축을 위해서 동일 사업에 대한 복수 경쟁 체제도 도입하겠습니다. 특히 복수의 사업 시행자를 선정해서 1단계에서 경쟁한 후에 단일 사업 시행자로 압축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유연한 목표 관리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특히 국내의 기술 동향이라든가 환경 변화 그리고 법제도 변화 등에 따라서 연구 목표라든가 연구 내용 그리고 특허 확보 전략 이런 것들을 수정해서 적용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략적 사업비 배분 활용도 고려하겠습니다. 특히 사업비는 이 부처별 또는 회계별 구분 없이 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수정 이런 것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책임자가 총 연구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연차별 연구 규모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 추진 흐름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사업 기획 단계에서 복수로 기획을 하고 그리고 R&D 지원 단계에서도 복수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 R&D 및 사업화 지원 단계에서는 이 경쟁에서 이긴 그런 그 최종 과제를 지원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필요할 경우에 마케팅이라든가 사업화 단계에서 추가 지원하는 그런 이 사업 추진 흐름도를 갖게 되겠습니다. 국가활력 세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지역 주도 R&D를 강화하여 지역 산업 발전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그동안 지역주도 R&D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를 위한 지방 재정은 상당히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2010년도 데이터를 보면 지역 R&D 예산 중에서 지방정부 재원 비중은 21% 정도에 불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이 지자체가 스스로 자기 R&D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상당히 미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컨대 그 대부분의 지자체는 R&D 기획이라든가 관리 이런 것들을 전담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테크노파크라든가 한국연구재단의 어떤 부처 소속 전담 기관에 의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나가서 출연연 본원이라든가 비영리법인 연구소 등 지역 내 R&D 수행기관이 다수 운영은 되고 있지만 이런 기관들이 지역에 위치하는 그런 지역 대학과의 연계는 상당히 미흡해서 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R&D 수행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지역 주도의 R&D 포괄 보조금 사업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중앙정부 R&D 사업 중에서 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접근 필요성은 낮으면서 특히 지역 차원의 연계 추진이 필요한 그런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선정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R&D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해서 추진토록 하고 중앙정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큰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만 제시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지자체별 R&D 역량 차이 이런 것들 고려해서 지역별로 차등 분배하는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R&D의 기반이 될 지역 R&D 기획관리기관 설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R&D 기획관리기관을 설치해서 지역 내 R&D 중장기 전략 수립이라든가 지역 내에 R&D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 분석 사업이라든가 관련된 사업 발굴 기획 이런 것들을 수행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이라든가 연구개발 지원단 또 시도발전연구원 이런 기존 조직을 활용해서 이 지역 R&D 기획관리기관이 설치하는 그런 방안 또 이를 통해서 관련 기능도 통합하는 그런 방안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 R&D 허브로서 지역 대학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그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내 소규모 연구기관이라든가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그런 산학연 협력 R&D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지역대학 R&D 인력이 해당 지역에서 고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확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 지역 내 대학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채용 조건부 계약학과 운영을 확대토록 하고 지역대학 R&D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R&D 인력 파견제 등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대학 R&D 사업 평가 시에 지역기업의 취업률을 반영해서 교육으로부터 고용까지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활력과제 네 번째 과제입니다. 중소기업을 기술력이 강한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저희 중소기업들 생산성은 대기업의 약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기술 수준도 세계 최고 대비 75% 미만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R&D 인력 부족 현상은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중소기업 정부 R&D 지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정부 R&D 중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하는 그 비중을 2011년도 약 12.4%에서 2017년도에 18.6%로 약 1.5배 정도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의 R&D 중에서 중소기업 인력 지원 비중을 2012년도 3.7%에서 2017년도 5.6%로 약 1.5배 확대하는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장 단계별 R&D 지원 체계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기술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2012년도 약 940억 원 수준에서 2017년도에 2천억 원 수준으로 2배 이상 확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장려 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성장 단계를 고려한 정부 R&D 사업 간 연계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련된 이 부처 간의 상시 협의 채널을 구축해서 사업 구조 개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성장 아이템 발굴을 위한 중견기업 전용 R&D 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속 성장을 위한 동반 R&D 생태계 조성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참여 R&D 과제에 대해서 기술 자료 임치제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기술 금고 임치 시설 및 기술 자료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 R&D 과제 연구부에서 소요 경비를 집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매주권부 신제품 개발 사업 지원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기술 개발 완료 이후에 후속 R&D라든가 인증, 사업화 지원 등과 연계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중소기업을 위한 R&D 자원의 교류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출연연 및 대학의 중소기업 연구 지원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출연연 연구원의 중소기업 파견 사업 확대라든가 파견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연연 연구원 및 대학 교수의 업적 평가 및 승진 심사 요건에 중소기업 지원 실적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출연연 및 대학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대해서 기관 평가할 때 또는 사업 선정할 때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구 장비에 대한 중소기업 공동 활용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으로의 기술 이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 이전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액을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 취득 시에 세액 공제 비율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가 활력 다섯 번째 과제입니다. 도전적 창조적 연구 수행의 촉진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실패가 가능한 그런 연구개발 체제 확립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현 정부는 이 도전적 창조적 R&D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 정책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왔습니다. 도전적 연구를 위해서는 모험 연구를 도입한다든가 성실 실패를 인정한다든가 혁신도약형 R&D 사업을 신설한다든가 하는 노력을 했고요. 창조성 도약을 위해서는 기초연구의 확대라든가 한국형 그랜트 제도의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주형 또는 추격형 R&D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 R&D 과제의 성공률은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높은 응용 개발 연구 비중, 그리고 창조적, 혁신적 성과가 미흡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이 도전적 또는 창조적 국가 연구개발 체질로 전환이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 아름다운 실패가 가능한 연구개발 체제의 확립입니다. 질 높고 도전적인 R&D 이 비중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3년도에 15% 수준으로 추진할 예정인 혁신 도약형 R&D 사업을 2017년도까지 4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세계 최초 또는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해서 혁신적 도약을 이끌 수 있는 소위 말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형 R&D 사업이 적극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R&D의 전 주기에 걸쳐서 도전성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연구 목표의 도전성을 핵심 지표로 평가를 하고 수행 단계에서는 평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유연한 사업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가 단계에서는 혁신적 성과, 질 중심의 평가 이런 체계를 구축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실패를 용인하고 또 실패를 기억하는 그런 연구 환경도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성실 실패한 연구자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면제하는 등 재도전 기회를 적극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실 실패한 연구자에게도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등 성실 연구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강화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성실 실패 DB를 구축 공유해서 동일한 연구에 대해서 실패를 반복하는 그런 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이 창조적 기초연구에 장기간 몰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중장기적인 투자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생각인데요. 특히 이 정부 R&D 기초연구 투자 비중을 2012년도 35% 수준에서 2017년도에는 40%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이고요. 또한 2010년을 내다보는 그런 중장기 안정적 기초연구비 지원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이 학문 분야별로 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그런 기초연구 프로그램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신진 연구자에 대한 기초연구 지원 비중도 2012년도에 약 11.4%에서 2017년도에 15% 수준으로 확대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창조적 연구 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R&D 전주기에 걸쳐서 창조적 연구과제에 적합한 평가 방식을 도입해서 평가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또한 한국형 그랜트 제도를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 개인 연구 지원 사업 중에서 일반 연구자 지원 사업에만 이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전체 개인 연구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 행정 전담 인력 확충 등을 통해서 연구자의 행정 부담도 완화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원천 특허 등 창조적 연구 성과에 대한 연구자 보상도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 국가 활력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황비 문제점입니다. 그 지식 재산의 어떤 양적인 산출에 비해서 이 질적인 경쟁력 및 이 특허의 사업화 실적은 크게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이 지식재산 보호 또는 침해 방지 이런 노력 미흡으로 인해서 국부 유출의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지재권 귀속에 대한 이 불공정 관행이라든가 정당한 보상 미흡으로 인해서 기술 혁신이 저해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과제로 응용개발 R&D 전 과정을 우수 IP 창출형으로 개편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단계에서는 이 특허 정보를 활용한 전략적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 10억 이상 대학 연구에 대해서는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표준 특허 확보형 R&D를 대폭 확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단계에서는 우수 유망 지식재산 중심의 발굴 관리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연구개발 초기 발명자 인터뷰 지원을 통해서 기술 가치를 제고토록 하고 주기적인 지식재산 자산 평가로 퇴출군 또는 활용군을 구분해서 IP 유지 관리 비용을 효율화하는 노력을 적극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연구원의 지식재산 경영평가 도입 및 지식재산 경비를 확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기관의 간접비 내 지재권 활용, 관리비 사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관별 간접비 계산 기준 산정 시에 지재권 활용 관리비 집행분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평가 단계에서는 유연한 평가 제도 및 질 중심의 평가 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전한 지식재산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이 되겠습니다. 특허 기부제라든가 특허 신탁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지식재산 거래를 촉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연구소 및 대기업 특허에 중소기업 기부 시에 세금을 감면하고 공공연구소 미활용 기술에 대한 신탁 관리를 통해서 기술 이전 활성화를 적극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무형자산 사업화 촉진을 위한 조세 지원 제도, 특히 말해서 페이턴트 박스 제도가 됐습니다. 이런 페이턴트 박스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페이턴트 박스 제도라는 것은 일정 요건을 갖춘 지식재산 및 휴먼 특허의 이전 처분 시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액을 감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 공시가 도입 및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기술 가치 평가 체제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한국형 특허 소송 관리 전문 기업도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의 빠른 지식재산 심사 체계도 구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심사 처리 기간을 단축하면서 심사 품질 관리의 선진화를 통해서 특허 심판의 무효 비율을 감소시키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산업기술 보호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지재권 소송 보험 지원 확대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지식재산 문화 확립입니다. 그 지식재산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보장을 하고, 그다음에 산학의 어떤 공동 연구시에 성과물 소유에 대한 공정한 조정 체계 마련 및 산학 공동 연구 표준 협약 가이드라인을 보완해서 확산 추진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 교육에 강합니다. 이 초중고 및 대학생 대상으로 해서 지식재산 소양 교육도 강화하고, 또한 지식재산 전문 학위 과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우리의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